팔레스타인 문제가 시작됐었을 때부터 종교적인 유대인과 무슬림의 싸움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고요. 거부했던 분화란이 1947년 11월에 유엔 총회의 상정이 돼요. 통과가 되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봐라, 유엔에서 결정을 해서 승인이 됐으니까 이 땅에서 언제든지 우리는 독립선언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아랍은 독립선언만 해봐라, 그때는 우리는 바로 전쟁이다 겨누고 있었고요. 1948년 5월 14일 오후에 독립선언서를 발표합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부터 아랍 이스라엘 전쟁이 시작된 거죠. 결국 팔레스타인 문제의 근원은 책과 삶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강대 유럽문화연구소의 박현노입니다. 이슬람과 중동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갈등 원인은 명백하죠. 팔레스타인의 아랍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에 유대인들이 들어왔고 같이 사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나라를 세우려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오늘날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선조라고 생각하는 아브라함, 그 일파들이 팔레스타인에 정착을 하게 되죠. 아무도 없는 땅에 정착한 게 아니라 있는 사람들을 몰아내고 정착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여곡절을 겪죠.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 남유다 왕국으로 나눠졌다가 북이스라엘 지역은 아시리아 제국의 멸망을 당했고 남유다 제국은 바빌로니아 제국에게 멸망을 당해서 지금 이라크 지역으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여기를 페르시아 황제가 해방을 시켜주어서 다시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가서 살 수 있도록 해줬거든요. 그렇지만 결국에는 기원전 63년에 로마의 식민지가 돼서 로마의 독립운동을 2번에 걸쳐서 하지만 결국엔 다 실패를 하고, 특히 제2차 독립전쟁인 132년에서 135년에 철저하게 패하면서 완전히 본격적인 이주 생활로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고향에서 쫓겨나게 돼서. 그래서 그게 역사적으로 말하는 진정한 디아스포라의 시작이고,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간 유대인들이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된 것은 1948년 독립을 하면서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고향을 세우게 된 거죠. 그렇지만 고향을 다시 찾은 그 땅이 사람들이 아무도 살고 있지 않으면 문제가 전혀 없죠.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유대인들이 땅을 떠나가 있는 만큼이나 오랫동안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가장 최근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아랍 사람들이죠. 이 아랍 사람들이 고향에서 오히려 쫓겨나서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유럽 사람들하고 같이 살고 있었거든요. 거의 2000년에 가깝게요. 그런데 유럽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일단 유럽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이잖아요. 크리스찬들이 봤었을 때 유대인들은 아주 갑갑한 사람들이고 말도 안 되는 법을 지킨다고 우리와 같이 어울리지도 않고, 근데 그 무엇보다도 유대인들에 대한 미움이 발화한 것은 예수님을 죽인 놈들, 이게 유대인들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시각이었어요. 때문에 유대인들이 사회의 가장 하층민으로서 활동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토지 소유권 같은 게 없었기 때문에 자기 집을 따로 갖거나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었고, 그들만의 집단 거주지, 게토라는 곳에서 살면서 자신들의 삶을 이어나가야만 했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삶은 참 비참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럽 사회에서 환영받지 못한 이방인으로 살았고, 유럽인들이 유대인들과 같이 살기 싫으니까 이들이 유럽 밖에서 나라를 세우고 살 수 있도록 방관한 거죠. 결국 팔레스타인 문제의 근원은 유럽 사람들에게 있다고 과감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기 전에 팔레스타인 땅은 오스만 제국이 지배하고 있었는데요. 오스만 제국을 해체하고 싶어 했던 영국과 프랑스는 오스만 땅을 두고 자신들끼리 약속을 하죠. 1916년에 사익스-피코 협약이라고 그러는데 공식적인 명칭은 소아시아 협정입니다. 땅을 나눠 갖기로 밀약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당시 아랍 사람들은 오스만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거든요. 바로 이 약속을 하기 전에 아랍 사람들에게는 너희들이 우리를 도와서 오스만 제국과 싸워서 우리가 이기게 한다면 너희들에게 아랍 국가를 세워주겠다는 약속을 먼저 했고요. 그리고 그 약속을 한 상태에서 영국과 프랑스는 아랍 사람들한테 알리지 않고 자신들이 둘이 약속을 한 거죠. 1916년에. 그리고 1917년에는 영국이 유대인들에게 팔레스타인의 가정을 이루도록, 즉 유대인들의 고향을 다시 만들어주겠다라는 약속을 하는 거죠. 물론 영국이 아랍 사람들에게 야, 팔레스타인 니네 땅이야, 니네 여기다 국가를 세워줄게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아랍 국가를 세워준다라는 큰 의미에서는 아랍 사람들은 팔레스타인도 장신이 아랍 국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 말 하죠. 부동산 사기. 똑같은 땅을 두고요, 유대인들과 아랍인들의 약속을 지킬 생각 없이 영국과 프랑스는 아랍 땅을 나누려고 했던 거죠.
영국이 1917년 12월에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영국은 친시온주의 정책을 폈어요. 친시온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지금의 이스라엘 땅이라고 하는 이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오는 것을 가능하게 했던 사상적인 흐름이 시온주의거든요. 이 사상이 나온 배경이 있습니다. 이게 좀 슬픈 일인데요. 1894년에 프랑스에서 간첩 사건이 벌어집니다. 파리 주재 독일 대사관으로 프랑스의 군사기밀이 새어 들어가니까 범인을 잡았는데 드레이피스라는 장교였어요. 근데 드레이피스는 진범이 아니거든요. 근데 진범이 아님에도 이 사람이 범인으로 몰리게 된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유대인이라는. 그런데 이게 다른 나라에서 이런 일이 있었더라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근데 프랑스라는 나라는 어떤 곳이냐면 1789년에 프랑스 혁명으로 유대인들을 게토, 유대인들만 모여서 살아야 되는 곳에서 해방시킨 나라, 그리고 당시 유럽의 가장 진보적이고 지성이 넘치는 나라, 이런 나라에서 유대인들이 유대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범죄자 취급을 받는다면 유럽에서는 살 곳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을 보고 당시 파리에 있었던 오스트리아 유대인 헤르츠리 1896년에 유대인의 나라라는 책을 쓰고요. 1897년에 세계 시온주의자 협회를 만들어서 유대인들이 살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자라는 이념을 내걸었고요. 그게 시온주의인데요. 헤르츠는 반드시 팔레스타인으로 갈 필요는 없다고 봤어요. 유대인들이 국가를 세울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겠다. 우간다도 가겠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헤르츠리 죽은 다음에 시온주의의 목표는 팔레스타인으로 완전히 굳혀졌고요. 그러면서 영국이 팔레스타인 쪽으로 유럽의 이민자들을 받아들였고, 그리고 당시에 영국의 관리들이 친시온주의자들이 많았어요. 팔레스타인의 유대인 홈을 만들어주겠다고 했던 벨포어 선언문이라는 게 있거든요. 지금 영국식 발음은 발포어인데 이 발포어는 영국의 외교장관입니다. 발포어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시온주의자였습니다. 시온주의의 감명을 받고 시온주의자를 돕는데 인색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영국의 정책은 처음부터 신시온주의 정책이었어요. 영국은 자기네들의 통치 정당성을 흔들 만한 일들은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사실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좀 많이 무시했죠. 놀랄 만큼이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크게 영국에 반항하지 않았어요. 시온주의의 실체에 대해서 잘 몰랐고 그렇게 위협으로 보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유대인 수가 늘어나고 팔레스타인 땅으로 들어갔던 유대인들은요, 상당히 많은 재산도 있었고, 일단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유럽에서 생활하던 사람이잖아요. 삶이 유럽적인 삶의 방식들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과는 굉장히 다르죠. 경제적으로나 생활 수준이 사실은 당시 아랍 토착인들보다 훨씬 더 앞섰죠. 얘들은 유럽인이라고 해도 뭐 전혀 손색이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유럽에서도 굉장히 뛰어난 학자들이라든지 성공한 사람들도 꽤 있었고, 그러면서 위협을 느꼈고, 조용했던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1936년부터 영국에 항쟁을 시작하고, 영국도 깜짝 놀랍니다. 아니 그동안 조용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왜 이러나면서 놀래가지고 39년에 마음을 내가 충분히 알았으니까 앞으로는 유대인들의 이주자 수도 제한하고 여러 가지로 좀 우리가 신경을 쓸게 라고 약속을 하죠. 그런데 이게 유대인들을 도와주는 사건이면서도 굉장히 슬픈 사건인데요. 히틀러가 이제 39년 이후부터는 아주 본격적으로 발응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에 대한 동정의식이 더 많아지게 됐고, 궁극적으로는 영국이 막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차 세계대전이 되면은요, 독일 쪽에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굉장히 우호적으로 접근합니다. 영국도 굉장히 불편하죠, 독일이. 그리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지도층 같은 경우에는 독일에 대단히 기대기도 해요. 영국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유리한 일을 할 것 같지 않은데, 독일은 이슬람도 이해하고 무슬림들을 이해한다고 그러고, 그리고 우리는 영국처럼 프랑스처럼 제국주의가 아니라 우리는 무슬림들이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을 이야기한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순진한 팔레스타인 지도자들은 독일이 이기면 우리를 해방시켜 줄 것이고, 그리고 이들이 영국이나 프랑스 이런 나라들처럼 식민지배를 하지 않겠구나 생각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독일도 말로만 그랬지 이탈리아와 함께 당연히 중동 지역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좌지우지하려고 다 생각을 하고 있었죠. 영국도 노력을 하긴 했어요. 팔레스타인 땅을 두고 아랍인들과 유대인들을 조정을 하려고 노력했는데, 사실은 이제 조정이 어려운 게 기본적으로 아랍인 입장에서는 도저히 타협하기 어렵거든요. 영국이 지배 전까지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주민 수를 보면은 유대인은 많아봤자 5% 정도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또 아랍 사람들이고 그러는데
그거를 지금 와가지고 영국이 계속적으로 이민 받아들이면서 유대인들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거기에 맞춰서 땅을 나눈다? 이거는 아랍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영국은 여러모로 노력을 많이 합니다. 땅을 나눠보려고 노력하지만 아랍 사람들도 반대하고, 대체적으로 유대인들은 찬성을 하긴 했지만 유대인들 생각하기에 자기네들 불리한 건 또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공전이 되었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어려웠던 문제가 하나가 있는데요. 저는 이제 이게 팔레스타인 쪽의 패착 중에 하나는, 만약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요, 변함없는 내 땅이고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반드시 우리의 국가를 만들 거야 라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더라면 역사는 달라졌을지 모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당시에 팔레스타인에 많은 이권을 가졌던 사람들은 시리아의 지주층이었고요. 이들은 팔레스타인을 시리아의 일부로 생각했고요. 분할을 할 때마다 나오는 얘기가, 아니다, 이건 팔레스타인은 국가가 아니라 시리아의 영토의 일부니까 시리아가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만약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거 팔레스타인은 내 땅이고 반드시 우리 국가를 세워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달라졌을 텐데, 대시리아 민족주의에 함몰돼 버렸고, 그리고 당시 팔레스타인을 이끌어가던 지도급 집안 사람들끼리도 분열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많은 조건들이 팔레스타인이 국가를 세우기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으로 현상을 이끌어가고 있었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보시면은 1947년에 팔레스타인 땅 분할안이 통과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은 유럽에서 온 유대인들이고 당시 유럽에서 살고 있던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이 팔레스타인 땅 분할안에 통과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고 로비를 했었어요. 그게 바로 가장 큰 차이점이죠. 영국이 결국에는 땅 조정하는데 실패를 하고요. 아유, 나 모르겠어요, 이거 유엔에서 좀 해주세요 해가지고 1947년 11월에 유엔에서 분할안이 상정이 돼요. 상정이 됐는데 아랍 입장에서는 내가 안 줘도 될 땅을 주어야 되는 거잖아요. 받아들이기 어려웠죠. 그래서 그 분할안을 거부를 하고 있었는데, 거부했던 분할안이 1947년 11월에 유엔 총회에 상정이 돼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상정이 안 됐어야 되는 건데 상정이 됐고, 상정이 됐으면 어떻게 해서든 이걸 부결을 시켰어야 되는 건데 결국에 통과가 돼요. 통과가 되니까 사실 이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봐라, 유엔에서 결정을 해서 승인이 됐으니까 이 땅에서 언제든지 우리는 독립선언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아랍은 독립선언만 해봐라, 그때는 우리는 바로 전쟁이다라는 것으로 겨누고 있었고요. 1948년 5월 14일 오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벤 구리온이 중심이 돼서 독립선언서를 발표합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부터 본격적으로 아랍 국가들이 침략하기 시작하면서 제1차 아랍-이스라엘 전쟁,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거를 독립전쟁이라고 부르거든요. 전쟁이 시작된 거죠. 밤부터 공격을 시작돼서 본격적인 전쟁이 이제 그 다음 날이죠. 그래서 보통 전쟁은 5월 15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보면은 아랍 국가가 더 숫자도 많고, 그러니까 당연히 아랍이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한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2차 세계대전 때부터, 그리고 그 이전부터 영국과 같이 훈련을 해왔고 여러모로 새로운 전쟁 기술이라든지 장비에 능한 사람들이었고요. 아랍은 다수지만 그러한 전투 능력이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주변에 많은 국가들이 동시에 이스라엘로 쳐들어왔기 때문에 연합작전이라는 걸 있어야 되는데, 연합작전을 할 수 있는 사령부도 부실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봐도 다 이길 거라고 생각한 전쟁에서 아랍 군대가 패하는 거죠. 패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의 독립을 무효화시킬 정도의 전과를 올렸어야 되는 건데,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독립선언한 대로 이스라엘은 독립을 했고, 팔레스타인 지역을 떠나서 주변으로 피난 간 사람들은 지금까지 자신의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아랍과 이스라엘은 총 4번의 전쟁을 하지만, 아랍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의 독립도 이스라엘의 존속도 막지를 못했죠. 그래서 1973년 10월 전쟁을 마지막으로 아랍은 마지막 전쟁을 끝냈습니다. 그러면 지금 무슨 전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느냐? 1979년 이래로 이란이 후원하는 헤즈볼라가 레바논 남부에 들어서고요. 그리고 1987년을 기점으로 팔레스타인 땅 쪽 가자 지역에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흔들고 있는 거죠. 1987년에 성립된 그룹인데요. 2005년 총선에서 다수당이 됐지만 테러리스트라는 오명 때문에 결국 승리를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했고, 그래서 결국에는 정권을 뺏겼던 현 팔레스타인 집권 여당인 파타와 2006년에 극렬한 싸움을 벌여서 사실 승리를 하고, 팔레스타인 사는 지역이 2곳인데 요르단강 서안 지역은 기존의 파타가 장악하고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팔레스타인 정부로 활동하고 있고요. 하마스
하마스는 대다수의 나라한테 인정을 받지 못하는 무장 조직으로 가자 지역을 관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바로 이 가자 지역에 있었던 하마스가 작년 10월 7일에 이스라엘을 공격한 거죠. 그러면서 지금까지 전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팔레스타인 문제를 얘기를 할 때 항상 헷갈리는 부분이 하나 있죠. 유대인, 유대교인, 시온주의 이런 게 막 섞여서 나와요. 근데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시온주의는 종교가 아닙니다. 시온주의는요, 세속주의인 정치적인 사상이에요. 유대교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팔레스타인 문제가 시작됐었을 때부터 유대교와 이슬람교의 싸움, 종교적인 유대인과 무슬림의 싸움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고요. 세속적 시온주의와 세속적 아랍의 민족주의가 부딪힌 곳이 이 팔레스타인 문쟁의 시작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분명히 구분을 해야 됩니다. 처음에 1897년에 시온주의자 협회가 만들어졌을 때 당시 오스트리아에 있었던 시온주의 지도자들이 팔레스타인에 가봅니다. 우리가 돌아가고 싶은 땅, 이 시온의 땅은 어떤 곳인가를 보러 갔는데 이런 메시지를 남겼다고 그래요. 신부는 아름다우나 이미 다른 남자 품에 안겼네. 우리가 가고 싶고 우리 조상의 고향은 아름다운데 이미 이 땅에 주인이 있다는 얘기죠. 이 말이 역사적으로 진위에 대해서 논란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이 말의 역사적인 가치는 대단한데요. 이 말이 계속적으로 과거에 썼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말을 받아서 70년대 이스라엘 최초의 여성 총리면서 철혈 재상으로 유명했던 골다 메이르. 이 골다 메이르 총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신랑이 약해서 신부를 뺏어올 수 있었다는 사실에 늘 주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한다고. 이게 팔레스타인 문제의 본질입니다. 다른 많은 역사적인 이야기 아무 소용없어요. 이 두 이야기면 본질을 그대로 찌른 내용이라고 말씀드리겠어요.